지금 우리가 모든 지금 현재 우리가 배우고 있는 상업자본주의, 상업자본주의, 산업자본주의, 그리고 수정자본주의, 그리고 뭐 신자유주의 전부 다 뒤에 뭐가 없습니까? 주의. 아니요, 자본주의가 없죠. 상업자본주의, 산업자본주의, 수정자본주의 전부 다 자본주의입니다. 그럼 이제 우리가 자본주의를 먼저 알아야 되겠죠? 자본주의가 뭐느냐? 여기 적혀있는 데 따르면 이 자본의 주가 된다는 거예요. 글씨 알아볼 수 있게 해래. 자본이 주가 되어, 여기 이걸 그대로 적을게. 자본이 중요한 역할을 하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자본주의라는 것이 사유재산제와 그리고 자유로운 경제. 사유재산이 자유로운 문제라고. 아니, 자본주의에서 자본이 중요한 역할을 하고, 근데 이 자본주의가 이루어져 나가는, 혹은 그것을 자본주의가 하는 게 사유재산제하고 자유로운 경제활동이라는 거예요. 네, 근데 글씨를 좀 더 예쁘게 해야겠다. 가장 예쁜 글씨인데. 아, 그냥 살짝 교과서 좀 또박또박 적어봐봐. 이제 타인이 알아볼 수가 없다. 아, 수업 듣는 느낌은 이런 거구만. 그러면 자본주의가 이 두 개를 이루고 있다는 거죠, 결국에. 그럼 자본주의의 그 방대한 개념을 핵심적으로 요약하면 어떻게 됩니까? 자본주의가 여기 적힌 대로 보자면, 자본이 중요한 역할을 하고 사유재산제와 경제활동의 자유를 바탕으로서 이윤을 추구하는 그런 경제체제다. 그렇습니까? 네. 어차피 녹음되고 있어요. 나중에 쓰면 되겠죠. 돈을 중심으로. 그렇죠. 자본 중심으로. 됐습니까? 이셔도 되죠? 예. 아이, 지우지 말고 그냥 옆에 계속 쓰라. 공간 많잖아. 그러면 이걸 옆에다 좀 써. 너 일단 주의, 모시기주의 그걸 다 할 거 아니야? 모시기주의는 없고 자유주의, 자본주의가 들었어. 자본주의가 왜 이렇게 약하네요. 그 말고 다른 거 있잖아. 왜 그걸 쓰는데? 다른 펜 없어? 하얀색 펜. 하얀색 펜이 잘 나온다. 지금? 오. 누나. 이거 참고로 교과서에 있는 내용이니까 여기서 한번 더 보면 되고, 사유재산제 그리고 경제활동. 너무 연한데 이거 보이냐? 아니, 안 보여. 그래서 분필이 좋은데 분필하고 가로 날리잖아. 그게 단점이죠.
믹스만 뽑아놓으면 자본이 중심이 되어서 사유재산제 그리고 경제활동의 자유를 바탕으로 이윤을 추구하는 경제체제라고 받아들이면 되겠습니다. 그냥 자본주의라 하면 그냥 돈이 최고다. 가장 뺏기서 보면 돈이 최고다라고 생각하면 되겠고, 이제 지금부터 이제 상업자본주의, 상업자본주의 그리고 전부 다 이제 그로 인한 안 좋은 것들 그런 역사를 바라볼 겁니다. 첫 번째가 상업자본주의. 그거지. 절대왕정 그거지. 그러니까 상업자본주의의 간단한 배경을 일단 설명을 해드리자면, 옛날에 이제 유럽에서 제단주의에서는 이제 자기네들이 막 생각을 해요. 어떻게 하면 나라가 부강해지겠느냐, 부자가 되겠느냐. 자신이 그런 금이나 은이나 이런 원료들을 자기들이 가지고 있으면, 많이 가지고 있으면은 그게 곧 부자가 되는 것이다 해서 얘네들이 수출을 안 해요. 아니 그러니까 원료를 수출 안 하고 그 원료로 완성품을 만들어서 좀 더 그 원료로 완성품을 만들었으니까 물건을 만든 거니까 값이 더 붙잖아. 그래. 더 비싸게 할 수 있잖아. 그래. 완성품을 만들어서 그것을 수출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자국에 있는 그 이익이나 그런 돈은 자기들이 많이 가지고 있어야 되니까 다른 타국에 있는 완성품은 따로 수입을 안 해. 수출만 해서 돈만 받고 우리가 내고 돈을 안 쓰는 거지. 근데 이제 완성품을 만들려면 어쨌든 원료는 필요하니까 원료는 수입을 하되, 근데 원료를 다시 또 수출을 하지 않는 거지. 수출을 한다고? 안 하는 거지. 일단 나중에 그거는 정리해 다시 한번. 그래서 배경을 먼저 알아야 되기 때문에 그 글씨 좀 제대로 적어주세요. 어, 좀 크게. 컴퓨터 봐야지. 좀 크고 또박또박하게. 보이냐? 그래, 이제 잘 보인다. 일단 상업자본주의를 정확하게 일단 하면 16세기부터 18세기, 정확하게는 뭐 18세기 중반까지다 뭐 이런 소리 있긴 한데, 어쨌든 간에 배경이 무엇이냐면은 여기에서 보면 신학로를 개척했어요. 이후에 이제 유럽의 절대 왕정의 중상주의 정책을 실시한 것이 이 배경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때 구민수쌤도 말씀하셨지만 상업자본주의 자체는 상업이 뭐냐, 물건을 사고 파는 건데, 그 상업을 어떻게 하느냐, 타국과 어떻게 거래를 하느냐, 신양로를 개척함으로써 우리가 배를 타고 또 다른 나라 갔다가 가서 또 팔고 뭐 원료를 거기서 가져오면서 우리나라에서 또 완성품을 만들어서 또 내가 팔고 이런 식으로다가 신양로를 개척해서 그렇게 타국과 함께 거래를 했던 것이고, 여기서 또 봐야 되는 것은 중상주의 정책이라는 건데, 중상주의 정책이라는 것은 뭔가 나에게만 이득이 된다라고 해야 될 것 같아요. 중상주의가 여기 보면은 글씨가 너무 작습니다.
보여요? 영상 기준으로는 예. 보이긴 하네. 어. 글씨체를 좀 바꿔야겠는데? 진짜. 중산주의 정책이 무엇이냐면은 어쨌든 간에 자기의 국익을 내리려고 하기 때문에 그 당시 제때 왕정들은 국가의 자본 축적을 위해서 자본에 대한 유출을 최소화하고자 했던 정책이 바로 중산주의 정책이라는 겁니다. 자세하게 말씀드리면 방금 전에 뭐 원료를 수입하니 수입 안 하니 뭐 완제품을 수입하니 안 하니 그랬잖아요. 여기에서 설명해 볼 건데 원료하고 완성품이라는 개념이 있고 그리고 우리가 이거보다 나눠서 하면 얘는 수입을 오케이 수출 X 얘는 수출 오케이 수출 X 이렇게 하고 근데 이것을 어떻게 보공력과 건설에도 이렇게 했다는 거죠. 다시 한번 그 중상주의 정책에 대해서 말씀드리자면 국가의 자본을 축적을 하기 위해서 그 당시 제때 왕정들이 자신들의 국익을 좀 더 높이기 위해서 자신들의 돈을 늘리기 위해서 자국의 자본 유출을 최소화하는 정책이 중상주의 정책인데 그 당시에 하나의 과정이라는 것이 원료를 수출하지 않고 원료를 수입을 하고 완성품을 수출하고 완성품을 따로 수입을 하지 않고 이게 있어요. 의논점이 있나? 그러면 완성품은 어디다 팔았는데? 완성품을 이제 다른 나라에 파는 거죠. 식민지 아니면 뭐 식민지에도 팔고 이제 식민지에다가 팔고 뭐 다른 나라에도 팔고 그래서 여기에서 뭐 한 게 식민지 옛날에 약간 영국 같은 데 있잖아. 영국에서 자기 식민지에다가 자기가 만든 것들 막 팔고 그러잖아. 강제로 팔고 그랬을 거 아니야. 그런 거하고 같은 느낌이에요. 약간 원료 수출을 왜 안 하느냐. 그리고 왜 수입 안 하느냐. 원료로서 우리가 원료로 완성품을 만드는 거다. 얘가. 개념 자체를 보면은. 그러니까 원료를 수출해버리고 우리가 완성품을 만들 수 있는 개수가 그만 수출한 만큼 줄어들잖아. 그래. 그러니까 국익이 적어지는 거지. 감소하는 거지. 약간 오히려 손해보는 거지. 그러니까 원료를 수출하지 않고 수입하는 거지. 다른 나라 혹은 식민지로부터 수입을 해와서 완성품을 만드는 데 기여를 하는 거죠. 원료는 이해가 되지? 예. 그 완성품은 또 뭐냐? 완성품은 자국에다가 파는 거는 어차피 그냥 돈이 돌고 도는 거잖아. 그러니까 만약 A 국가에서 완성품을 만들었어. 그거를 A 국에 있는 마트에서 팔아. 그러면 돈은 그냥 A 국에서 그냥 계속 돌고 도는 거잖아. 그러니까 그러면 어차피 뭐 국익 증대 아무런 도움이 안 되니까. 수출을 하여서 상대방의 돈을 들고 오는 거죠. 그게 더 오히려 국가 경제 혹은 국가의 부에 대해서 이득이 되니까. 외화를 벌어오는 거지. 외화를 벌어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되는 것이고, 그리고 이러한 중산주의 정책을 뒷받침하는 그러한
제도 그런 거가 바로 보호무역하고 관세제도다. 뭐 플러스와 식민지 획득을 해서 이제 이런 원료 같은 것들 수입하고 완성도 수출하고 그런 걸로 보면 되겠습니다. 그럼 보호구역이랑 보호무역이랑 관세제도 식민지 획득이 이제 그 나라의 수출 수입을 도와주는 제도라고.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뭐 그렇게 하고 솔직히 산업자본주의에서는 딱히 그게 없어요. 그냥 무역을 통해서 이제 국가의 부를 증진시킨다. 네 글씨 네가 못 알아보지? 아니 잘하나? 유통 다른 말로 무역을 유통을 하고 있어요. 유통을 통해 이윤 창출. 이게 지금 뭐냐? 이윤 창출이 뭐냐면은 결국에는 그런 거죠. 무역 혹은 유통을 통해서 이윤 창출하는데 그 이윤 창출이 뭐냐면은 국가의 부를 혹은 국익을 증대하는 예의를 한다. 국가 보부가 뭔데? 국가의 부. 저 의가. 제대로 좀 적어라. 의. 국도 좀 바꿔라. 예. 글씨체가 왜 이래? 무역을 통해 이윤 창출이지. 아니, 칭열로 보이는데? 창출. 아니 그래갖고 예. 예. 그래서 우리가 보면은 보호무역하고 관세제도하고 식민지획득 혹은 애초에 이것을 절대 왕정에서 추진했잖아. 그러면 이게 뭐라고 생각합니까? 국가가 개입을 했다? 그렇죠. 국가가 개입을 한 거예요, 이거. 국가가 그러니까 개인의 경제 활동에 개입 혹은 뭐 간섭이라고 해도 그건 개입이라는 걸 더 많이 쓸 거긴 해요. 산업 경제 활동. 국가가 개인의 산업 경제 활동에 개입을 하여야 된다. 네. 절대 왕정이 중상주의 정책을 실시함으로써 이러한 것이 나타났기 때문에 그래서 국가의 개입이 있었다라고 우리 보는 거죠. 저 그 보호무역 관세제도 식민지 획득은 그 수업 시간에 있었던 키워드지. 수업 시간에 수업에 있던 내용 맞지? 그러니까 내가 지금 여기 정리를 한 게 학습지하고 그리고 교과서 똥중에 학습지. 그 키워드대로 맞지? 학교 내용 맞지? 그대로지. 내용. 어쨌든 이 정도다. 그래서 산업 자본주의 방법을 하는 것까지. 그 다음으로 산업 자본주의라고 하겠습니다. 영국하면 뭐가 떠오릅니까? 영국 예. 뭐가 떠오르냐고 바로. 예. 그 옛날에 한 18세기 정도. 그때는 개 양아치들 아니야? 그러니까 이제 양아치 짓을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하기 전에 엄청난 걸 이루었잖아요. 하기 전에 산업혁명. 그렇죠. 상업이고 산업이 있어?
상업은 우리가 상자만 돼, 그 상자. 그러니까 이제 사업하는 거. 여기서 산업이죠. 상업이 있고 산업이 있지. 이게 먼저고 이게 첫 번째고 산업이 두 번째지. 그럼 저 숫자 바꾸라. 이거는 두 번째죠. 산업자문에서 이거는 18세기부터 19세기까지 했다고 합니다. 배경은 당연히 이제 18세기 중반 중반에 이제 산업혁명이 있었죠. 산업혁명이 있었고 영국에서 산업혁명이 있었고 이를 통해서 공장제 기계공 공장제 기능 공급의 발전 통한 대량 생산이 있습니다. 대량 생산.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말하는 컨베이어 벨트 있죠. 컨베이어 벨트를 이때부터 사용하면서 자동으로 혹은 기계가 직접 이제 그런 공장을 돌리게 되면서 대량 생산이 가능해집니다. 그러면 이제 뭐 공급이 엄청 늘겠죠. 그렇지. 어쨌든 이게 배경이 될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거는 교과서에 있는 내용인데 학습지에 있었던 내용인데 이거 따로 적어드리고요. 생산수단인 공장, 기계, 자본, 토지를 소유하여 막대한 이거는 뭐 딱히 내용이라고 할 거는 뭐 그냥 교과서에 있는 건데 중요해갖고 그냥 하셔갖고 그럼 우리가 이런 데서 우리가 한 번 볼 사람이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 손이 누구죠? 누구? 보이지 않는 손 누가 말했노? 몰라? 까먹었어. 애덤 스미스. 여기에서 애덤 스미스가 나오고요. 이 애덤 스미스는 무슨 경제 사상을 이제 펼쳤는데 그게 이름이 국부론이라는 걸 썼어요. 이거는 교과서의 내용입니다. 어쨌든 얘가 보이지 않는 손 해가지고 보이지 않는 손이라고 하면서 얘가 이제 시장 경제 체제라는 걸 이제 자기 주장을 합니다. 보이지 않는 손이라는 게 뭐냐면요, 수요하고 공급입니다. 수요라는 공급이고, 그리고 수요라는 공급이고, 이게 또 가격이 되는 것인데,
이걸 적어 놓은 다음에 이때 얘가 또 말을 한 게 두 개의 개념이 있어요. 첫 번째가 분업이라고 있거든요. 분업은 노동의 생산성을 촉진, 개선, 그리고 부인의 사적 이기심, 그리고 이윤 추구가 사회 전체의 이윤 추구. 그러니까 우리가 일단 여기까지 시각적으로 설명하면 애덤 스미스가 주장을 했던 게 이제 한 가지 내용을 읊어보자면 우리가 만약에 어떤 사람이 할 수 있는 능력이 빵을 잘 만들어요. 빵을 잘 만들면 뭐 제빵집을 하겠죠. 제빵집을 하는데 이제 그걸 만약에 사러 오는 사람이 있어. 빵을 사고자 하는 그런 이기심을 가진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계속 와서 빵을 사면은 그게 자본이 계속 순환이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또 옆에서는 또 그 원래 있던 제빵집 옆에 더 맛있는 제빵집을 많이 찾아가지고 그걸 팔게 되면 또 그 가게들 간의 경쟁이 생겨가지고 계속해서 시장의 순환이 계속되니까 이제 개인의 사적 이기심과 그런 이윤 추구가 더 자신 더 돈을 얻고자 하는 그런 이윤 추구 혹은 이기심이 어떻게 되느냐. 자본의 분배가 효율적으로 되면서 사회 전체에 이윤 추구를 준다는 거죠. 이게 그냥 애덤 스미스가 말했던 거. 지금 어땠지? 그러면은 애덤 스미스는 국가가 개입을 안 했다는 거지. 제 주장은. 얘는 국가의 개입을 하면 안 되지. 왜냐면 얘가 내세운 게 시장 경제 체제라는 건데 시장 경제 체제 자체가 국가는 개입을 안 해. 근데 이때 국가는 뭐만 하냐면은 치안하고 국방이라는 그냥 기본이거든. 그 국가를 안정적으로 운영하는 데에서만 필요한 그냥 치안하고 국방 이 두 가지만 신경을 쓰고 그 외에는 따로 경제에 관련된 시장에는 개입을 안 하는 거야. 간섭도 안 하는 거야. 그래서 오직 시장끼리만 운영을 할 수 있도록 만드는 시장끼리만으로서도 운영이 가능하다라고 주장을 한 게 애덤 스미스. 그럼 보이지 않는 손은 뭐 의미를 풀어보면 어떻게 되는데? 보이지 않는 손이 이제 수요와 공급이죠. 보이지 않는 손이라는 게 곧 수요와 공급을 말하는 거라고? 그게 곧 가격을 말하는 거고? 예. 그러니까 별로 복잡합니다. 수요 중상 때렸던 건데 수요가 높아지면은 가격이 높아지고. 그렇죠. 근데 공급이 많아지죠. 그치. 공급이 많아지면은 수요가 낮아지고 가격도 낮아지고. 그 필요한 것들 가격도 저렇게 상관이 없는 거죠. 수요가 높아질 때 공급이 낮아진다 했잖아. 그럼 그 낮아지는 공급은 상대적으로가 아니면은 그 수치가 절대값이 그렇게 되는 기가?
절대적이라고는 말은 못하겠습니다. 아 근데 상대적인 거지. 근데 나도 이거 정확하게는 설명 못 드리겠는 게 국민적인 말을 안 했어. 그래서 나는 또 내가 상식선에서 말씀드리자면 수요가 많아지면 공급이 떨어지는데 이때 상인들 마음속에서는 뭔가 이유를 더 창출해내고 싶잖아. 그래. 그렇기 때문에 가격을 높이는 거고 공급이 많아지면 뭔가 약간 희소성이 약간 떨어진다. 그러면 약간 수요가 좀 줄어들고 그러니까 많이 만들었는데 사람들이 안 사잖아. 그렇지. 어떻게든 팔아내려고 가격을 낮추는 거지. 그렇기 때문에 일단 뭐 수요 공급하고 가격하고 이게 연관성이 있는 것이다라고 해서 말씀드리는 거고. 그럼 애덤 스미스가 말한 거는 수요와 공급을 통한 가격 형성이가. 그렇죠. 가격 형성. 국가의 개입 없이. 가격 없이 오로지 시장에서만 수요와 공급이 진짜 애매한 게 수요와 공급이 가격을 조절한다고 되고 가격이 수요와 공급을 조절한다고 되거든요. 아 둘 다 뭐 주체가 달라질 수 있다 서로. 솔직히 국민주가 모르겠을까? 일단은 상업자본주의, 산업자본주의는 이게 뜻은 아니고요. 애덤 스미스 미쳐도 되죠? 어. 다음 주에 이제 애덤 스미스가 주장을 했듯이 국가의 간섭과 국가의 개입을 최소화하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제 나온 용어가 무엇이냐 하면은 작은 정부라는 거예요. 나중에 수전 자본주의 가면 이제 큰 정부라는 또 대응되는 개념이 또 나오긴 한데 우선 여기 작은 정부라는 것을 보자면 작은 정부가 국가의 부의 증대를 위한 혹은 위해 경제 국가가 간섭을 최소화합니다. 그래서 그냥 작은 정부가 무엇이냐면 그냥 국가의 부를 증대를 하기 위해 부의 증대를 위해서 시장 경제에 국가가 간섭을 최소화한다라는 거죠. 저 간섭을 제대로 적어줄 수 있나 저 흐리다. 아, 그래요. 그러면 이때 국가가 아무런 기능을 하지 않느냐? 방금 전에 말했다시피 아무런 기능을 한 건 아니고 국가가 최소한의 국방, 나라를 지키는 것과 국가 내부의 이익을 지키는 것을 하지만 이게 시장 경제까지는 이게 미치지 않는다는 거죠. 아 그러면 국가가 개입을 적게 한다는 건데 막 이제 시장에 직접 간섭을 안 하고 이제 그냥 뭐 치안을 유지해주거나 뭐 그냥 이제 전쟁을 안 하려고 국방을 증가시키거나 해서 살짝 아 뭐 편하게 시장 생활하세요 이렇게 판을 깔아주는 그런 거. 그렇게 생각하면 되죠. 국가의 간섭 최소화 혹은 간섭을 최대한 배제한다. 용어를 그렇게 교과서에 있는 그대로 쓰는 게 좋아요. 그래서 이거를 다르게 말하면은 이제 자유시장 경제 체제라고 하기도 하고 학습지에 나와 있는 거는 자유방임주의다.
뭔가 느낌 뉘앙스가 어떤가? 뭐 방임이라는 거. 방임이면 뭐 방치 비슷한 거 아니가? 그렇죠. 방치하고 그러니까 국가 주체 아니 경제 주체 전개 주체가 뭐냐면은 소비자 그 우리와 같은 소비자 그리고 회사가 있거든요. 아 회사란다 기업 이렇게 있는데 이 경제 주체들의 자유로운 경제 활동을 보장해주겠다라는 거죠. 자유방임주의가 국가의 간섭을 최소화함으로써 경제 주체인 소비자와 기업가들에게 자유로운 경제 활동하는 것을 보장을 해주겠다라는 그런 주의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궁금한 거 있으십니까? 저 경기 주체하고 소비자랑 기업이라 했잖아. 경제 주체가 소비자와 기업가. 예? 오케이. 그럼 자유방임주의는 그냥 저 시대에서 나온 개념이지. 그렇지. 산업자본주의라는 그런 이 잠시만요 주지 못하고 눈 아파 됐나? 여기까지가 이제 산업자본주의 애덤 스미스하고 자금정부 그리고 이 배경 여기 있는 거 짤막한 글 이 정도만 그냥 외워두시면 아직까지는 뭐 이해를 해야 된다 이런 거 없어요. 근데 이제 다음 부분부터 이제 정신이 나갑니다.